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함포 같은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중국에 통보를 해서 중국 해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 국민안전처가 어제 중국 어선의 단속 강화책으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이 정도면은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중국 어선들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세상에 해경 단정을 들이받아서 침몰시킬 생각을 했을까. 이건 참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죠. 연일 톱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존심 네네. 상하는 사건. 네네. 근데 홍 의원님 그 일이 벌어진 후에 외교적인 대응도 적절했는가? 이것도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란 말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긴고 하니 네네. 처음에 주한 중국 대사를 부른 게 아니라 총영사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네네. 그 총영사가 자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러면서 부총영사가 왔죠. 그러더니 중국 본토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한국이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 이랬단 말입니다. 네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은 정부 실무자가 아니한 하나의 태도였다 이렇게 첫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오늘의 이 사태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이 해적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적대. 이 중국이 지금 21세기 해적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을 우리 정부가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쌍끌이라고는 이런 어린 고기를 싹 쓸어가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또 국가의 영토 이 국경선이죠. 바로 해양선.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고 예. 또 국가 경비정마저 민간 어선이 들이받아가지고 이 침몰을 시키고 있는 중국은 바로 이 해적대를 지금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북한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 NLL선을 적당히 이용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예. 참으로 국가로서는 이게 참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북한 근처에서 고기를 우리 쪽 고기를 잡다가 우리 해경이 뭐라고 하면은 북한 쪽으로 쫙 숨어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이용해갖고 지금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북한과 중국이 은밀한 합작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해적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중국 어선은 우리 해경을 우습게 보고 중국 정부는 항의를 해도 이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 보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영사도 아니고 부영사가 와가지고 무슨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웃음거리고 국가 간의 장난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외교상의 문제고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봅니까?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해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직과 규모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제 삼면이 바다인 또 특히 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들 여기까지도 이제 해양 국가가 돼야 될 상황에서 예? 이 해양 경찰의 필요성이 다시 부활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잠깐만요, 홍문표 의원님. 네. 지금 좀 큰 말씀을 하셨어요.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 선언하던 장면을 지금 또렷이들 다들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세월호 참사하고 한 달 만에 특단의 조치로 해경을 해체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해체한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그 당시 이제 이유는 해경이 너무 무능하다.
그러니까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이 가져가고 구조, 군안,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겨라. 이래가지고 이제 해경 조직 해체하고 해경이 사실상 안전처의 하부 조직이 된 건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구조조정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 것인데 예. 그것을 하고 본 후에 오는 상황은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참 속수무책의 이런 해양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예. 국가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또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예. 연구원 조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한 그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부활해야 되는 거 부활해야 아닌가.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체한 게 지금 와서 보니 뭐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와서 보니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판단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두 가지라고 보죠. 뭐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안전처로 갔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에 잘못됐던 그 해양경찰청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입장에서 예. 더 좀 과거보다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또 강인한 그런 해경으로 이렇게 재탄생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그 안전처로 간 데로다가 더 무기력해졌단 말이에요. 왜 더 무기력해졌을까요? 사실은 전문성 더 살려라,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라라고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부와 청과는 차이가 많죠. 사명감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또 일하는 그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청이 일하는 것과 하나의 본부로 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해경청으로 일하는 것과 어떤 조직의 하부 본부로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해경 본부로서 맞아요.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우리가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경찰청을 만들자는 것인데 물론 정부로서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이와 같은 사건이 아니고 예. 벌써 장기화돼서 몇 년이 됐는데도 예. 이와 같은 중국 불법 어선의 침범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이 조직 갖고는 좀 어렵지 않냐. 더 강인한 조직으로, 태어나야 독립된 된다.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홍문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주변에 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해양 전문가들 의견 두루 들어도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했더니 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또 우리 그 농해수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분도 계셨고 그래요? 또 뭐 잘 아시지만 뭐 거기 이 직접 그 서해 5도 시민대책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어민들. 예, 거기서는 뭐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필요성을 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거 대통령이 그때 담화까지 내면서 해체하겠다 해경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쉽게 뒤집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되든 안 되든 현실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현실이니까. 뭐 이거를 뭐 된다. 뒤집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보면은 좀 과도했던 것도 있고 또 미처 못 본 것도 있고 또 현상을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더 강인하게 키울 필요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 지금 자그마치 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나서 하루에 일일 750척에서 800척 정도가 출몰을 합니다. 중국 어선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역을 침범하는 횟수는 약 90배가 늘어났어요. 예. 이거를 방치하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런데 홍 의원님.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경이 어제 대책을 내놓긴 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거죠. 해경이야 그 하부 조직이니까. 국민안전처가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네네. 중국 어선이
이번처럼 뭔가 사고를 친 다음에 막 도주해 가면 이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검거하겠다. 한 포도 쏘겠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중국 해경에다가 검거해달라고 요청하겠다.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 이 강화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저는 늦게라도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해도 안전처가 현 사건의 심각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놓은 조치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화기는 발칸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발칸포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까지라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공해상까지 추적해서 검거를 한다.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예. 뭐 대형 함정도 뭐 4척 정도 특공대 헬기까지 단속에 투입하겠다. 저는 아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원활하게 활동을 한다면은 아마 중국도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근데 진짜 발칸포 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도 사실은 총기 다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 쐈다가 중국하고 외교적인 문제 불거질까 봐 해경들이 사실상은 하나도 못 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해경이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거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쏠까 말까 하기를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갔고요. 그 시기는 지나갔다? 네, 이 쏠 수 있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의 사태의 뉴스를 많은 국민들이 좀 봐주시고 어느 땐가는 쐈다. 이게 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국민 동의를 우리는 사전에 홍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이 국경을 우리가 못 지키면은 이 어민들의 주권과 그리고 이 국가의 위신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이 자존심 상하는 사태를 저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만일에 이 사태가 또 제한되면은 그때는 쏴야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쏠까 말까 고민하는 땐 지나간 것 같다는 말씀. 홍문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